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고민 사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더운데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네.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네. 연예인과 주위 사람을 비교하고, 네. 그런 어떤 연예인들과 관계된 어떤 그 사연을 이번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연예인과 관련된 사연. 네. 어떤 사연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첫 사연은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은 흔히 말하는 사생팬입니다. 용돈 대부분을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선물로 보내고 공연 보러 다니는 데 씁니다. 생방송 출연한다고 하면 그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루 종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아이돌 관련된 이야기뿐입니다. 딸 아이에게는 그 아이돌 남자 가수가 세상의 전부 다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러다 아이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소위 팬들끼리도 계속 싸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돌의 팬클럽이 몇 개나 되는데 서로가 공식 팬클럽이라고 우기고 다니고 팬클럽 안에서도 서열을 놓고 싸우나 봐요. 솔직히 그 아이돌과 기획사는 돈을 벌려고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돌을 오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위해주는 천사인 것처럼 따라다니는 딸을 보면 한심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사춘기 여고생들이나 여중생들 네. 어떤 부모들이라면 이런 고민들은 좀 있을 법한데요. 네. 네. 이게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도 네. 자신을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그게 환상 속이든 진짜든지 간에 네. 항상 자기를 좋아해주고 항상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해주고 네.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 네. 갓난아기가 막 웃으면은 네. 엄마가 좋아해주고 항상 이게 바라봐주는 이제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대부분들은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때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네. 청소년까지만 아직 좀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아이돌 그룹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또 아이돌 그룹이 네.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주고 또 자신을 위해주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그 또 아이돌 그룹 멤버와의 환상을 갖다 생각하면서 네. 결국 세상을 좀 잊는 거지요. 그렇군요. 네. 저도 그 기억을 더듬어다 보면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요. 네. 여동생이 그 중학교에 다닐 때 네. 그렇게 아이돌 그룹을 좋아했어요. H.O.T도 있었고 네. 그때 신화도 있었는데 집에 브로마이드도 막 붙여놓고 콘서트도 가서 집에 늦게 와서 걱정도 끼치고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아마 그런 사춘기 때 좀 네. 이제 아동과 성이 넘어간 시기에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띠리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남자애들은 네. 제가 이제 주위에 물어보니까 네. 남자애들은 이렇게 환상을 가지진 않는데요. 네. 그 여성과의. 근데 굉장히 남자애들은 성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새는 중학생 애들만 돼도 네. 이쁜 여배우보다 몸매 좋은 여배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난인데요. 이렇게 가까이 있긴 누가 좋은데 네. 성적 환상을 위해서는 몸매 좋은 여배우를 네.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남학생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결국 이성에 대한 일종의 환상인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성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는 그 현실에서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이돌 그룹 쫓아다니는 게 고등학교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만 해도 별로 잘 쫓아다니질 않아요. 고등학생만 해도 네. 남녀가 서로 다 사귀고 네. 옛날에 대학생 때 그러듯이 아,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제한된 공간에 있을 때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소녀시대를 갖다 군대에 있을 때도 좋아하고 군대 나와서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네. 군대에 있을 때는 특정 아이돌에 대한 막 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군대 나오고 나면 좀 덜어지잖아요. 네. 현실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네. 비슷하게 그 아이돌의 이 일종의 그 아이돌에 대해서 환상을 많이 하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네. 또 현실에서 조금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네. 제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좀 이런 생각 결국은 또 그런 점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용무라든가 네. 본인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네. 뭐 아이들 사이에서는 권력의 서열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열등하고 네. 못하다는 어떤 열등감을 갖다 반대로 그 오빠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상쇄해 나가는 거거든요. 열등감도 좀 작용을 하는 거군요. 네. 물론 뭐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잘 나가는 애들도 나 누구 현실에도 굉장히 잘 나가는 애들 사이에서도 네. 나 누구 뭐 오빠가 좋아 누가 좋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네. 광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팬클럽들끼리도 우기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현실에서 충족이 안 되는 것들을 이 오빠의 웃음으로 모든 걸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 자기가 가장 인정받는다는 걸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팬클럽 안에서도 네. 올라갈 때마다 자기를 해줄 수 있는 오빠한테 이제 근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뭐 아이가 한심해 보이겠지만 네. 또 반대로 놓고 보면은 이 아이의 네. 하나의 생존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아이한테 이 아이돌이 없어진다 그랬을 때 부모는 그 아이돌이 없어지고 그 부분을 아이가 현실감으로 네. 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쪽으로 되길 바라겠지만 네. 과연 그 자리를 그렇게 좋은 게 차고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아빠한테 이 따님께서 아빠가 썼는지 엄마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한테 모르겠습니다. 네. 따님이 뭐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하면서 네. 나 이제 아이돌을 안 쫓아다니기로 했어. 왜? 이제는 우리 학교 잘생긴 남자애를 맨날 쫓아다닐게. 집 앞에서 기다리고 네. 그 집 앞에서 살 거야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 혹은 따님이 나 이제 내 레벨을 알았어. 네. 나 지금부터 우리 같은 반 남자애 누구누구랑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때까지 갈 테니까 현실감을 찾았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 저 아니거든요. 결국은 부모님이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요 단계가 네.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음의 한 과정의 일의 단계인 거거든요. 네.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듯이 네. 아주 그 모범생이 이 자리에 차고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나마 현실과 환상 사이의 괴리를 네. 결국은 아이돌이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얘한테는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부분의 어떤 부분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모님은 딸에 대해서 우리 딸의 현실의 어떠한 점이 네. 우리 아이를 왜 이렇게 환상에 몰두하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맨날 생각해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 딸아이가 뭐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오히려 헐벗은 마음을 수습해준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네. 네? 딸애가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도 맨날 야단만 치고 그랬다 그러면 차라리 야단을 덜 치면은 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야단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서 야단을 덜 치면 아이가 좀 마음을 잡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번 심리적인 이유 왜 이렇게 우리 아이의 마음이 헐벗어서 이런 환상에 몰두해야만 될까라는 어떤 네. 거를 해주는 게 아이로부터 환상을 뺏는 노력보다는 훨씬 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아이돌에 빠져 있다고
저기 뭐 브로마이드를 뗀다든가 네. 공연에 가지 못하게 방에 가둬두신다든가 그런 방법보다는 딸이 뭔가 좀 마음에 좀 고민거리가 있지 않냐. 네. 좀 이런 거에 좀 보살펴주고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여동생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예, 여동생은 뭐 해결책보다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진 편이었는데 그때부터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랬나요? 오빠랑 네. 엄마 아빠는 모르지만요. 네. 그때부터 진짜 남자를 사귀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 사이에 남자친구 생겼나 보네요. 네. 저도 몰랐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랍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겉멋이 잔뜩 들어서 연예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모은 오디션 프로그램 예선에 참가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모두 참가하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기획사까지 찾아가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허황된 꿈인데 옆에서 부추기는 어른들이 있어 더 문제입니다. 네. 거의 사기꾼 같은 이들로부터 매일 전화가 옵니다. 조금만 아드님께 신경을 쓰고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좋은 얘기로 시작하는데 네. 결론은 돈입니다. 네. 그렇게 성공할 것 같으면 기획사에서 자기 돈을 박아 넣으면 되지. 왜 돈을 갖다 마련하라는 것이겠어요.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안 해준다고 저한테 매일 거의 반협박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아들이 제정신 차릴까요? 그렇군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들 때문에 고민이신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을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걱정이 네.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네. 아이가 막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니까 네. 공부 안 한다고 걱정인데요. 네. 사실은 아이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않아도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이의 입장에서는 공부가 안 되고 네. 다른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 나이 때 애들 중에서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궁핍하고 평범하고 어렵게 살잖아요. 네. 저게 나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고 음.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멋진 삶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이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네. 이 아이가 이 올바른 그거로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막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겉멋이 들려서 네. 아들이 여기처럼 막 연예인 된다 그랬다가 또 그러다가 중3 때 네. 무슨 뭐 길거리 농구 나갔다가 농구팀의 스카우트가 될 뻔했대요. 네. 그때부터도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또 난리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 아이의 허황된 꿈은 네. 새로운 허황된 꿈으로 대처가 되지. 네. 그 사이를 갖다 현실이 비집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네가 이거 해봤자 너희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네. 이게 뭐 잘못이다. 뭐 나의 아빠가 생각하는 길은 확실하고 왜냐하면 아빠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얘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길 원하겠지만 네. 얘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네. 그래 네 생각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거를 내가 올바르지 않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진 않으마. 네. 그러나 반대로 나도 내 돈인데 내가 네가 이거 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내가 거기에 돈을 쓰거나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라고 하듯이 네. 너도 나한테 그거를 위해서 뭐 돈을 안 낸다 그래서 네. 나에 대해서 나쁘다 뭐다 얘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진짜 그거 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 네. 진짜 네가 그거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진정한 실력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 아빠도
이 엄마도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길은 아니니까 네. 네가 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너를 갖다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는 어렵겠구나. 선이 맞는 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고 네. 신뢰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네. 그렇게 연기는 하되 금전적으로는 어느 선을 지켜서 하고 네.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금전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어느 선을 그면 혹시 아이가 또 이게 돈을 벌려고 또 뭐 학업에 소홀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좀 취업 전선 같은데 이른 나이에 좀 뛰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그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은 네. 그래요. 이 아드님은 이렇게 해도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해도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의 네. 착각은 이거를 안 하게 하면은 네. 그 시간에 이 학생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시간만큼 공부를 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네. 절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간은 결국은 바꿔 말하면요. 네. 공부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어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 생각에 우리 다 어른들도 무슨 내가 이 직장에서 매일 나와서 일한 다음에 네. 다 이 직장의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 일상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비참해요. 네. 비슷하게 많은 아이들도요. 죽어라고 공부해도 머리 좋은 애 못 쫓아가잖아요. 네. 그렇듯이 어떤 패배감과 네. 자괴감과 자기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학생은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 평범한 삶을.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꾸질꾸질한 삶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이 학생도 나이가 들면은 네. 언젠가는 그 꾸질꾸질한 삶을 받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하고 만약에 본인이 그거 하려고 해서 네. 돈 번다 그러면은 그건 말릴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나 최소한도 학교만 다니고 뭐 그렇다 그러면 좀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돌아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좀 슬프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모든 거는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지만 네.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게 또 사실이잖아요.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 하루 종일 밤새 네. 택배센터에서 물건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즐거움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나이가 들어서 80이 돼서 폐지를 줍는 거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결국은 저도 이것도 비슷한 게 아드님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겉멋이 잔뜩 들었다 그러지만 네. 아직은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네. 또 혹시 놀라운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은 근데 아이가 세상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는 결국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이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를 바꾸고자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렇게 그냥 어느 선을 하되 네. 부모님도 결국 아이한테 나의 한계가 있고 일이지만 좀 이렇게 부모님들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애들도 되거든요. 보통 네.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 너 공부 안 하고 놀면 나중에 나처럼 돼.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네. 너 공부 안 하고 놀면 너 나중에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나처럼 살아.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또 아빠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너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결국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나처럼 살게 돼 그러거든요. 네. 아이들은 거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아빠처럼 살고 엄마처럼 살고 네. 그런 꾸질꾸질한 삶이란 게 있고 공부 열심히 해도 어차피 그렇게 살 것 같거든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그 꾸질꾸질한 삶이 아닌 멋진 삶을 아이들은 꿈꾸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이 현재 본인한테 주어진 삶을 갖다 굉장히 즐겁고 네. 의미 있게 음. 살아서
아빠 엄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는 쪽을 아이가 받아들일 때 아이도 평범한 삶에 대한 거부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요. 네. 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10등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공부해서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고 또 이런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멋지지 않은 삶도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화려한 삶만이 아니 그냥 평범한 삶도 이렇게 좀 행복하고 나름대로 좀 가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이 일상 속에서 이제 자식들한테 조금씩 인지시켜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고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요 아이가 좀 엇나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네. 잘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기둥과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요 네. 나중에 벽에 부닥치면 다시 네. 기둥을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무로 따지면 나무가 있고요 그늘이 잘 돼 있는 나무가 있으면 네. 너무 힘들면은 비를 피하건 더위를 피하건 나무 밑으로 오잖아요. 네. 부모님은 나무 같은 이렇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그동안은 좀 이렇게 자녀 교육이란 문제를 좀 대해서 그냥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점점 가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열심히 교육해도 뜻대로 안 됩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초를 쳐서. 아닙니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하는 거죠. 네. 네. 네,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걸그룹 매니아입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걸그룹까지 모르는 걸그룹이 없어요. 텔레비전에 걸그룹이 나오면 입을 해 벌리고 보는데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얼굴이 어떻고 누구는 몸매가 죽이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요.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어요. 노트북 바탕 화면과 스마트폰 바탕 화면도 걸그룹 멤버 일색입니다. 저는 평범한 외모의 평범한 몸매인데 남편이 저와 걸그룹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불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 전부터는 나이값도 못하고 걸그룹의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나이에 뭐 하는 짓인지. 그런데 같이 몰려다니는 친구들도 있나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여보도 제시카처럼 머리를 금발로 염색해봐 하는 것이었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빠 왜 저러냐고요. 제가 불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진짜 짜증이 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걸그룹을 좋아하는 단계에 넘어서 그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이 사연을 보낸 아내분은 네. 진짜 같이 살기 싫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엔징한 하면 안 이러는데 진짜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좋아하는 거야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러면은 뭐 부인이 걸그룹 멤버처럼 이쁘다면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부인이랑 이렇게 방송에 걸그룹 나오거나 네. 이쁜 연예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뭐 제가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큰 관심까지 없는데 저- 반대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내가 배우 현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 자기는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어. 자기는 몸이 왜 그래. 이렇게 좀 반대되는. 그런 게 반대의 경우가 그런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짜증을 내고 뭐 이렇게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계속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남자들은 네. 이제 본능이 우선이라는 건 아니지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데는 그 자신의 이제 본능이 있고요. 네. 본능이 있고 네. 또 그 본능도 사회의 윤리가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감과 배려가 있고 네. 이제 몇 가지가 이루어져서 이제 인간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아내분 얘기하셨지만 네. 여자들도 당연히 뭐 잘생기고 네. 뭐 지위가 있고 괜찮은 남자에 대한 선망이 있고 네. 똑같은 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남자랑 사귀고 싶은 게 여자의 네. 본능이겠지요. 네. 미팅 나가면 그렇잖아요. 미팅 나가는 것보다가 옛날 미팅을 생각하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 둘이 있을 때 누가 더 괜찮니 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네. 여자들도 가다가 보면 굉장히 그냥 좋은 남자 둘이 있을 때 누가 더 괜찮니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은 폭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폭탄에 대해서는 일치하는군요. 네. 네, 폭탄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 눈의 안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폭탄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제 눈의 안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네. 조건이 다 정해진 다음에 제 눈의 안경이니까요. 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거를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고서는 본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선택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갖다 이런 얘기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우리 사연을 보내신 분도 네. 그거를 갖다 차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걸 표현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는 좀 마음이 여려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그거를 갖다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 얘기를 못하는 걸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칼날의 칼이라도요. 네. 무를 자를 때랑 두부를 자를 때랑 다르잖아요. 무는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자르다가 들어가고요. 네. 두부한테는 다 날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불쾌해하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지 짜증이 난다는 거 얘기하신 거는 불쾌하다는 것을 제대로 표현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불쾌하다는 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당신이 이러는 게 난 불쾌하다. 네. 그것도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세요. 뭐 그걸 갖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또 얘기하시면 돼요. 네. 뭐 그걸 갖고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불쾌하고 내가 같이 사니까 내 감정을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네. 그게 나를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앞으로 당신이 걸그룹과 나를 갖다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끙끙끙끙 앓는 것보다는. 진짜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네. 그리고 이게 인간에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남편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네. 어떤 젊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욕망 같은 게 묻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환상. 네. 어차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환상을 갖다 어떤 형태로든 표출한다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세 가지 사연을 달아봤는데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의 네. 공통점은 결국 환상입니다. 환상. 네.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불만족, 다른 현실을 갖다 네. 환상을 통해서 메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환상 자체에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점은 그 환상마저도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건 긍정적이고요. 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서는 환상의 긍정적인 면이 또 삶을 갖다 환상이 매몰시켜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상 진짜 어려울 때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주지만 네. 또 어느 선에서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뀔 때 그 환상에 대한 의존도도 조금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